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잘 접수했다.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접촉 제안에 북한이 내놓은 반응이었습니다. 잘 접수했다.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는요. 접촉 제안 연락을 실무 차원에서 접수했다. 접촉에 응할지 여부는 고위급 내부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겠다. 예스도 노도 아니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칼에 날선 목소리를 내면서 거절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심스럽지만 우선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도 좋지 않을까요? 현재 미국과 북한은 밀당 중이다. 이런 해석도 많은데요. 아무쪼록 한반도의 평화 정책을 위해서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좀 더 부드럽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5월 11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관절의 하트, 근육의 하트, 관절의 펭귄이 육근, 캐펜텍 핫. 관절의 꿀해, 근육의 꿀해, 하. 관절의 펭귄이 시원, 캐펜텍 쿨. 관절염, 근육통의 세계에선 역시 펭귄이 제일, 캐펜텍. JLS 사이언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차도르니 차돌 고소한 맛 좋아. 차도르니 차돌 매콤한 쫄면과 차도르니 차돌 조밥에 싸도 좋아. 점심엔 소불고기, 저녁엔 이차돌. 아는 맛이라서 더 맛있다. 차도르니 차돌. 남북경제협력의 허브 파주 센트럴밸리. 파주시 대규모 희망 프로젝트 중 1단계. 파주 센트럴밸리. 역세권의 프리미엄이 더해진 세대를 이어갈 미래 가치가 완성되는 곳. 사업용지 분양 문의 1522-0844. 시공 현대 엔지니어링. 엔픽플에서 하는 홀인원 365일 무제한 도전 무야호. 엔픽플 가입해서 홀인원 성공하면 상금 200만원을 받는다는 거지. 월 2,000원으로 웃고 즐기고 홀인원 하면 나이스 샷. 무제한으로 200만원까지? 엠픽플 지금 다운받아. 다양한 무좀 고민은 티어실. 티어실로 불러버려. 티어실과 모든 무좀. 티어실 발라버려. 티나는 무좀, 티 안 나는 무좀. 티어실 무좀이 고민일 때 송가인이 추천하는 무좀약 티어실 3일제약. 5월 11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1부는요. 경희사이버대 최영일 교수와 함께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가 돼 있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오늘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도 600명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어서 왜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지, 또 백신 접종 현황과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경상북도 감염병관리과 최은정 과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라디오는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시사 이슈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시사 따라잡기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또 기자회견이 네. 있었는데 파장이 굉장해요. 그렇습니다. 네, 강경한 발언들이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좀 단호하게 네. 지난해에 있었던 이제 취임 3주년 특별 기자회견과 비교해봐도 이 연설의 태도와 자세 그리고 이 목소리가 상당히 단호해졌습니다. 네. 말도 빨라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쩌면 이제 지난 재보궐선거의 참패 인정했습니다. 네. 이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은 네. 그런 이제 이 패배였고 심판을 받았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으로 원인 진단을 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이례적으로 처음 대통령이 직접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전반적인 내용은 사실은 이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1년도 최선을 다하겠다. 네. 하고 국정 기조 전체를 언급을 했어요. 네.
제일 핵심은 뭐니 해도 이제 코로나19의 극복이죠. 네. 아직 우리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이 경제를 반드시 되살려내야 한다. 올해 경제 성장률 4%를 이루기 위해서 정부는 총력전을 펴겠다. 그리고 결과 국민 체감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일자리를 언급을 했습니다. 네. 고용 안전망을 이제 탄탄하게 구축하고 정부가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지난해 발표했던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 이것을 계속 활성화시켜 나간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네. 이 백신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이 했죠. 자, 백신 접종이 조금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백신 개발 국가들처럼 어떤 제약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막대한 비용을 선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백신 접종이 상당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 평가받아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 네. 이렇게 이제 조금 아쉬운 점도 언급을 했지만 지금 잘하고 있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 대통령의 기조가 대부분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정책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쉬운 점도 평가를 했지만 사실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이어졌어요. 네. 자, 연설보다 더 흥미진진했던 것은 이제 기자들의 돌직구 질문. 네, 1대1 질문이요. 네. 예, 사실 뭐 임기 4년 차니까요. 기자들도 궁금한 거 다 물어봤습니다. 네. 물론 이제 예의를 다 갖춰서 물어봤고요. 네. 대통령도 상당히 직설화법으로 짤막짤막하게 대답했는데 그게 회피하지 않고 굉장히 단호한 또 답변이었어요. 네. 다만 한 가지 회피 답변이 있었죠. 자, 지금 유력 야권의 대권 주자가 돼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네. 자, 유력 대권 주자고 대통령인 본인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제 이렇게 피해갔습니다. 네. 사실 뭐 잘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고요. 또 못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네. 이게 또 선거 개입의 여지가 있는 대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 정도를 피해갔고 68분의 이제 특별 연설과 기자회견이 다 끝났는데 자, 문제는 전반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반성문을 낸 것이 아니라 자화자찬을 나열했다. 이게 지금 야권에서 조금 분노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금 완곡 화법으로 대통령이 제일 잘하는 대목이기도 한데 네. 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너무 이제 정직하게 전공법으로 나간 것은 아닌가 하는 조금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파장의 가장 큰 대목은 인사청문회 관련 언급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당장 야당이- 나타나는 거라서. 네.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대목을 이제 지금 야당은 임명 강행하겠구나라고 규정을 지으면서 네. 전면적으로 지금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게 오늘도 그 교착이에요. 이 원내대표 회동은 있었지만 결국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어떤 노력은 무산이 됐습니다. 네. 자, 어느 정도 평행선을 긋게 될지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한 발언을 해서 사실 여당에서는 한두 명쯤은 뭐 낙마할 수 있다고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기류가 이번에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청와대 내에서는 또 철회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도 오늘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워낙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인사검증 시스템을 이제 야권에서 비판하다 보니까 네. 대통령이 어제 전체적인 연설은 조금 억울함이 깔려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했고 해외에선 인정하는데 왜 야권은 이렇게 인정을 해주지 않을까? 자, 이제 이런 거죠. 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은 완결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1차적인 이 검사를 할 뿐이고 능력 중심으로 후보를 지명한다. 그 다음에 언론 검증에서 주로 이제 도덕성 검증이죠. 과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먼지털이식으로 탈탈 털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제 국회에서 이걸 다 받아서 인사청문회에서 종합적으로 입체적 검증을 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보기에는 너무 인물의 개인사 중심으로 청문회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인사청문 제도의 개선까지도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무한주기식 청문회를 견뎌낼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 야당이 반대했다고 검증 실패한 게 아니다. 뒤에 무한주기식 인사청문회다. 이걸 합쳐서 이제 야당은 분노한 거예요. 네.
그럼 인사청문회가 지금 이 대통령이 보기에는 둘러리 아니냐. 결국은 이번 정부에는 29명이 국회 동의 없이 이제 임명 강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럼 32명으로 늘리겠다는 거 아니냐. 네. 3명 중에 1명도 낙마시키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하지만 청와대는 요건 열어놓은 것이 지금 야당은 대통령의 시간이다. 대통령이 결단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지금 3+1로 가고 있어요. 네. 장관 후보자 3명, 그리고 여기에 김부겸 총리 후보자까지 연계해서 우리는 한꺼번에 다 부적격이다. 네. 4명을 다 비토하겠다. 이런 상황이고요. 혹시 이제 이 장관 후보 중에서 걷어들이는 인물이 나온다면 총리 후보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패키지로 야당은 전체적인 결사항전에 나선 상황이고, 네. 청와대는 반대예요. 국회 시간이고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 논의를 지켜본 뒤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네. 이게 어제 대통령의 언급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또 청문 보고서 재성부 요청하기도 했고요. 재송부 요청을 했고, 네. 14일까지 기한인데요. 네. 14일까지 국회에서 이제 청문 경과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임명 강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정말 또 3명 다 임명 강행할까? 이건 아직은 이제 확인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네.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오히려 키를 쥐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샌드위치가 돼서 고생하고 있는 게 여당 지도부예요. 여당 지도부에서는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죠. 네. 지금 연일 이제 이상민 의원 같은 중진 의원이 지금 분명히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나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는 국민 눈높이에 문제가 있다. 네. 하나든 둘이든 걷어들이는 게 마땅하다. 근데 이걸 왜 우리가 고집을 부려서 이 국민 여론도 나쁘게 만들고 야당과의 협치도 깨야 하느냐. 내부적으로 지명철회를 대통령께 건의하라. 네. 이런 이제 민주당 내 중진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지금 송영길 대표도 고민이 있겠죠. 이미 2가지를 다 지난 일요일 저녁에 당정청 긴급회의를 하면서 전달한 것으로 전해는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장관 후보자들 이대로 가서 안 된다는 내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는 의견도 전달은 됐다고 해요. 네. 다만 그 다음날 이제 대통령의 연설은 이제 강경일변도였고, 일단 후퇴할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당 입장에서도 좀 곤혹스러운 대목이 있는 거죠. 자, 결국은 청와대가 먼저 결재 해지를 할 것이냐. 야당이 풀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야당은 지금 이 좀 꽃놀이 패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강행하면 강행해서 적어봐라. 반성을 못하지 않았느냐. 성찰하지 않고 계속 독선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 되고, 철회하면 자, 이런 문제 있는 인물을 애초에 잘못 올렸는데 검증 실패가 아니라고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비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비판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야당은 지금 분노한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나쁘지 않다. 네. 정무적인 상황에서는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여야가 지금 여당은 샌드위치라고 샌드위치에 껴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뭐 결국엔 인사청문회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불발이 되고 여야 입장 차이 좁히지 못해서 전국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단 말이죠. 네, 지금 문제가 장관 3명이 임명 강행되는 건 오히려 별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국무총리는 여야가 함께 임명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네. 반드시 표결 처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물론 지금 여기에 청문특위 간사가 위원장이 야당이에요. 서병수 의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병수 의원이 처음에는 좀 스무스하게 김부겸 후보를 잘 좀 이제 여야가 합의하는 모습으로 정리할 기류로 가다가 어제 대통령 특별 이제 회견 이후에 완전히 기류가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지금 기자들 취재로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은 위원장이 상정하지 않아버리거나 야당이 보이콧을 해버리면 또 여당 단독으로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상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예 못하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도 하긴 했지만 또 이제 편법이다. 결국 야당의 이야기 듣지 않고 반쪽짜리 총리가 탄생했다. 이렇게 돼버릴 거예요. 네. 그럼 여론전에서도 또 정부 여당은 좀 불리함이 있는 거죠. 또 김부겸 총리도 취임 초기부터 상당히 조금 상처를 받고 시작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무난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야당은 이미 뿔이 났고 네.
그다음에 여당이 이제 좀 어르기에도 뭔가를 내줘야 하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총리 후보의 임명 동의안 표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수적으로 보면은 여당 단독 처리가 가능한데,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어서 지금 총리 임명 동의안을 상정하기 위한 회의 소집은 여당이 해놓고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장관들의 임명 강행을 위한 또 이 별도의 여야 회의는 잡혀 있지 않아요.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어떻게 될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가 아슬아슬한 상황을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뭔가 액션을 안 취해도 되는 상황이고 여당에서는 액션을 취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청와대에서 맞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그렇죠. 네. 자, 알겠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요, 이 차기 대권 구도에서 경선 연기론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어떻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전재수 의원이 이제 오늘 사과를 내놨네요. 네. 경선 연기론을 공개 주장을 했는데, 자, 좀 무리를 일으킨 점, 이 심려를 끼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럼 이게 경선 연기론 철회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좀 일으킨 건 미안한데, 네. 내 말의 내용이 틀리진 않았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란을 일으킨 건 죄송하지만 내용은 해야 할 말 한 거다 이런 거죠. 네네. 네. 할 만해서 한 거다. 네네. 근데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서울 부산시장 재보선의 모습을 그대로 대선으로 옮겨놓으면 돼요. 네. 자, 우리 민주당은 9월에 본선 주자를 딱 세워놓고 이 사람이 대권 후보요 하고 정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은 11월에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11월에 뭐 내부의 여러 이제 잠룡들이 시끌벅적해서 한 명의 본선 주자가 나오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서울시장 재보선 흥행 때처럼 또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와 어떻게 할 거냐 숙제가 남아있고 네. 그걸 해결하면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과는 어떻게 결합할 거냐 이 숙제가 남아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대권 과정이 훨씬 복잡성도 높고 조직 따로 있고 인물 따로 있고 지금 그 사이에 또 다른 세력들도 있고 이 퍼즐 조각을 어떻게 맞추나 난감해 보긴 하지만 이걸 아기자기 진행하는데 국민들의 관심이 계속 쏠린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전재수 의원에게는 1월까지도 야당은 흥행을 이어갈 수 있는데 흥행몰이를 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러다가 막판에 단일화가 안 되면 이제 큰일이 날 수 있긴 합니다만 또 그걸 지금 지난 재보선에서 경험을 해봤잖아요. 네. 통합을 성공시킬 때 이 패자가 승복할 때 국민들이 얼만큼 또 힘을 몰아주는지를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구도로 간다면 우리 민주당 그때 봐라. 우상호 의원 혼자 나와서 한참 기다리다가 박영선 후보 늦게 나와서 겨우겨우 경선을 했는데 별로 국민 관심도 못 끌고 당연히 박영선 이렇게 했는데 결국 결과는 참패. 자, 그럼 대선도 그런 모양이 돼버리면 어떡하느냐. 네. 우리만 왜 일찍 대선 후보를 그냥 벌판에 내놓고 문매를 맞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지금 워낙 이제 1등 독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자, 시간 벌기를 이야기한 것 자체가 이제 제3후보나 이재명 지사 외의 후보를 끌어올리기 위한 시간을 버는 전략이다. 이거는 좀 불편하다 하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당 지도부도 일단은 경선 연기는 그렇게 힘을 쓰지 않았고 다른 대권 주자들이 있죠.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네. 글쎄 연기론 글쎄 필요할까 뭐 이런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재수 의원의 이야기가 이렇게 뭐 다수나 대세론으로 이제 지지를 받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일부 반 이재명 전선에 있는 강성 지지층들은 네. 연기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솔솔 이제 연기를 풍겨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요것도 복잡하고 지금 이제 친문이냐 친이냐 지금 이렇게 또 계파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이 있는 와중에 자, 이제 드디어 빅3들이 이제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이재명 지사가 이제 부동산 정책 실패, 전직 총리들의 책임 아니냐. 자신을 뺀 나머지 빅3의 2명은 다 총리 출신이죠. 네. 이낙연, 정세균. 그러니까 이 두 총리 출신이 발끈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지자체장은 책임이 없는 것인가. 네.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거 다 하고서 저런 얘기 하는 건가. 하는 이제 서로의 이제 드디어 내부의 총질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총탄이 날아다니고 이제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요게 좀 건강한 생산적인 토론으로 이어질지 아니면은 또 좀 심하게는
지지층들이 이제 벌이는 어떤 인신공격성 음해까지로 이어질지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문자폭탄 논란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 질문을 받고 답을 했잖아요. 네네. 과거에는 문자폭탄 선출직이라면 감수해야지. 그건 일종의 전당대회 양념 같은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는 자신의 지지층에게 이야기를 전달한다면 이 예의와 배려를 꼭 갖추라고 하고 싶다. 뭔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제3자, 타인이 봐서 지지받을 수 있는 설득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 이제 막 아무리 이제 이 악플과 비난을 쏟아낸다 한들 그게 오히려 더 역효과를 가져오게 마련이니 예의와 배려를 지켜달라. 이런 이제 품격 있는 당부를 했어요. 네. 근데 과연 그게 당내에서 지금 일종의 계파 전쟁 또는 후보 간 캠프 전쟁으로 이제 슬슬 달아오르기 시작할 때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 쉽진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약간 좀 전운이 감도는 그런 상황입니다. 슬슬 발언도 좀 세지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것뿐만 빅3, 아니고 지금 빅3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긴 하고 빅3 중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워낙 원탑이긴 한데 그 외를 또 보시면 박용진 의원이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대권 선언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과거 유치원 3법이라든가 상당히 호평을 받았던 소장파 의원인데 당내에서는 친문도 아니고 비주류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특이한 공약을 이제 미리 얘기하긴 했지만 모병제로의 전환, 뭐 이건 해볼 만한 얘기지만 네. 남녀가 평등하게 군대를 가야 한다. 네. 이건 약간 유별난 얘기고요. 네. 군 가산점을 부활하자. 이건 약간 보수층에 소구하는 건데 최근에 2030 남성들이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지지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다. 자, 이런 걸 소구한 것일 수는 있지만 굉장히 논쟁적인 이슈들을 들고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쨌든 대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이제는 이제 과거의 이념적인 좌우 논리에서 벗어나서 박용진 의원도 이제 중도 노선을 선언했습니다. 네. 어떤 반향이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되고요. 이 외에도 민주당 안에서도 제3 후보들이 일부 더 대권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보여져서 예를 들면 이제 양승조 전 시장이라든가 네. 혹은 이광재 의원 같은 분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적어도 빅3 플러스 나머지 뭐 적어도 한 5파전 이상은 벌어질 것 같은데 어떤 또 이제 다이나믹이 생겨나는지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다이나믹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보면 홍준표 의원 복당에 대해서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어요. 먼저 이 얘기부터 좀 해보죠. 오늘 홍준표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아니 도대체 이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 감옥에 집어넣은 윤석열 전 총장 같은 이에게도 입당하라고 러브콜을 하는 상황에서 네. 또 당도 다른 안철수 대표한테 그렇게 구애를 하면서 왜 이 보수의 핵심 인물인 나 같은 사람을 빨리 당으로 복귀시키지 않는 거냐. 네.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지금 당내 대권주자 10명 중에 1명 딱 빼고는 모두 다 나를 복당시키라는 의견에 찬성하고 있다. 대권주자가 아니라 당권주자입니다. 네. 이 자신을 반대하는 한 명은 누구냐면 김웅초 전 의원이에요. 네. 최근에 워낙 설전을 SNS에서 네. 거칠게 서로 들이받아가지고요. 이건 뭐 신구 격돌을 보고 있는 모습인데 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당내에는 고민이 많죠. 왜냐하면은 이제 전통적 보수층의 지지가 홍준표 무소속 의원에게 적진 않아요. 그리고 또 대선 주자로는 의미 있는 지지율은 아니지만 미미하게 대권에 나왔었고 워낙 중진 정치인이기 때문에 주목도도 있고 지명도도 높아요. 네. 그런데 워낙 좀 이제 구시대 인물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체제 비대위원들은 뭐 거의 모두 다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초선 의원들도 입장이 분분. 근데 또 중진 의원들은 워낙 또 친소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놓고 반대하기는 또 어려운 상황. 자, 요런 좀 아주 묘한 상황에서 무난히 복당이 될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 또 장애 요인에 부딪혀서 네. 튕겨나가고 자초될 것인지 그러면 또 이제 홍준표 의원의 거친 입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홍준표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당내로 들어올 것인가, 못 들어올 것인가. 일단은 뭐 워낙 이 김웅 의원과의 지금 설전이 화제가 되고 있어서 네.
이것도 좀 보기 좋지 않은 모습으로 선배의 모습으로는 네. 아니 그 버르장머리는 뭐야? 해놓고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막판에는 거의 이제 감정을 터뜨렸는데 김웅 의원이 선배님한테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약이 오를 것인가. 네.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좀 품격 있는 신구의 생산적인 토론으로 가면 좋은데 감정 싸움으로 흐르는 양상이라 좀 아쉬움은 있는데요. 어쨌든 뭐 재미있긴 하지만 좀 아슬아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재미는 지켜보는 사람들만 재미가 있어서. 네. 근데 뭐 결과물이 나와야죠. 제일 중요한 건 정치에서는. 맞습니다. 6월에 또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도 있잖아요. 네. 지금 이게 뭐 민주당은 이미 이제 당권까지 다 세워졌죠. 송영길 시진대표 체제로 가고 있는데 네. 지금 이 국민의힘은 갈 길이 멀어요. 새로운 이제 당권 주자를 세운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로 밀어놓은 국민의힘과의 합당, 결합, 네.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 어떤 관계로 이제 결합할 것인가. 이게 지금 워낙 오리무중이에요. 네. 새 당대표가 누구냐도 중요하고 어떻게 대선 레이스를 풀어갈 건지도 중요한데 어쨌든 뭐 지도부가 세워져야 되니까 지금 일단 선언한 인물만 해도 많습니다. 조혜진 의원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홍문표 의원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윤영석 의원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지금 주호영 전 원내대표 네. 당권 도전 강하게 시사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경원 전 의원이 나올 것이다. 지금 요거는 제가 보기엔 거의 나올 가능성이 확실해 보입니다. 확실하고, 네. 네,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이 좋거든요. 네. 물론 그럼 당심이 중요한데 이건 당권 도전이니까 당내 분위기도 나경원 전 의원에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 주호영 전 원내대표와 지지층을 좀 나눠 가져야 되는데 딱 차별화되는 게 있죠. 자, 그럼 주호영 당대표가 등장할 경우에는 김기현 이제 이 원내대표도 울산 출신이고 도로 영남당 아니냐 많은 비판이 이제 가해질 수 있는데 네, 그럼 부담이 나경원 크죠. 네, 전 의원은 이제 수도권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부터는 상당히 좀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또 더 있습니다. 지금 김웅 초선 의원도 당권 도전했죠.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도전했는데 여론조사가 잘 나오고 있어요. 여기 조경태 의원도 지금 이제 도전할 가능성이 크고 네. 이 정도 되면 이제 아까 이 홍준표 의원 말 맞다나 한 10파전 정도가 벌어지거든요. 네. 물론 경선 과정에서 좀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10인 10색의 당권 도전이 이루어졌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정말 뭐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윤석열 전 총장 얘기가 나와서 너무 조용해요. 네. 원래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5월 중순에 정치 메시지를 낼 거다 이렇게 네. 관측했는데 5월 중순에 접어들었죠. 네. 아직은 조용합니다. 아마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말을 윤 전 총장이 뭐 고분고분 따를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자, 5월 말이나 6월 초 정도에는 정치 선언을 해야 그래도 대권 주자로 이제는 세력 몰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느냐. 네. 근데 국민의힘은 들어오란 입장이고 자금도 있고 우린 조직도 있고 다 밀어줄 수 있는데 우리 조직에 들어와야지 그 광해에서 혼자 그 힘든 정치를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이 측근으로부터 신당 창당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크게 보도가 됐는데 또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신당 창당인지 아닌지도 아직 가닥이 안 잡히고 예견되기로는 신당까지는 아니어도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를 해서 추구해 나가다가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이나 야권 통합으로 방향을 틀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들이 우세한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의 정치 노선, 정치적 색깔, 정치적 메시지가 뭔지도 또 표명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윤석열 정치는 지금 어디에 많냐 하면 서점에 많습니다. 네. 네, 윤석열의 진심, 네. 구수한 윤석열 지인들이 쓴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는데요. 자, 책을 통해서는 독자들이 이런 인물이었구나 하고 뭐 알 수 있는 참고 자료는 되겠습니다만, 자, 지금은 이제 본인의 육성이 필요한 시간인데 대권 수업을 계속 받고 있다. 자, 열공의 기간이 너무 길면 네. 이 시험장에 못 갈 수가 있으니까요. 아마 이제 카운트다운이 슬슬 시작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5월 내로 뭔가 메시지가 이게 선제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6월에 본격 선언을 한다는 형태가 되든지 티저 광고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뭔가 조금씩 연기를 피워올리지 않겠는가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예상하셨으니까요. 다음 주에 어떤 게 들릴지 한번 잘 봐야겠네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분 여기까지고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어떡해. 그 소식 들었어? 영주농협자재센터에 농자재, 관수자재, 공구에 일반 잡화까지. 영주농협 파머스마켓 바로 옆으로 왔다고 하더라고. 정말? 영주 농협자재센터로 당장 가야겠다. 054-637-8788 영주농협자재센터. 처음 귀농한다고 영천에 내려왔는데 앞으로 어쩌나 막막했죠. 그런데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도 있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는 좋습니다. 다시 결정해도 영천으로 올 것 같아요. 전원생활의 꿈, 귀농기촌 1번지 영천시가 함께합니다.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Radio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11명 발생했습니다. 계속해서 5,6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요. 또 경북에서 신규 확진자가 또 계속 나오고 있는데 확산세를 누그러뜨릴 방법은 없을까요? 경상북도 감염병관리과 최은정 과장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경북에서도 지금 계속 두 자릿수대 나오고 있죠. 네. 네. 지금 최근 한 일주간 환자 수를 보면은 157명으로 전주 대비해서 확진자 수는 22.7명이고 0.4명 정도 감소하였고요. 감염 재생산 지수는 또한 0.94명으로 지난주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네. 특이점을 보면 자가격리 중 아니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자가 한 전체 확진자의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 생활권이 같은 지역에서 발생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동번기로 인해서 수도권에서 자녀들이 방문을 하거나 농가에 근로자들이 일하러 와서 감염이 전파가 되고 있고 네. 5월은 가정의 달로 가족 간의 만남이 많다 보니까 수도권 타 지역의 가족이나 지인과의 만남 후에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행히도 감소세로 해서 한 7명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이네요. 오랜만에 네. 두 자릿수 때 한 자리잖아요. 그렇죠? 예. 오랜만에 한 자리 숫자입니다. 네. 근데 한동안 좀 잠잠했는데 4월 이후에 확진자가 확 급격하게 증가한 거잖아요. 네네. 원인을 뭐로 보세요? 예, 4월은 이제 본격적인 봄나들이와 여행으로 이동량이 많다 보니까
지역 간의 교류도 많았고 또 부활절과 한식 등으로 다중이 접촉이 많았습니다. 네. 예, 해서 교회 시설이나 유흥 시설 그리고 뭐 체육 시설, 공공기관, 민간 사업장, 다중 이용 시설 어느 다양한 곳에서 일상생활 속의 감염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프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설마 내가 하는 생각에 적극적인 검사를 받지 않아서 가족과 지인 그리고 직장 동료에서 N차 감염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실 때 그 수화기에 입을 너무 가까이 대셔서 바람 소리가 계속 들리거든요. 조금만 띄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4월부터 그러니까 날이 좀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경북은요. 인구 10만 명 이하 군 일부 지역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해제된 상황이죠. 네. 지역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이건 필요한 조치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방역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대구 경북은 작년 2월부터 전국에서 맨 처음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서 지금껏 경제가 타시도에 비해 침체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서민 경제를 위해서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4월 중에 12개 군지역은 14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6개 군지역은 확진자가 없었음에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획일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용하다 보니 도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네. 해서 4월 26일부터 전국 최초로 지역에 맞는 맞춤식 핀셋 방역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핀셋 방역으로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 이렇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다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현재 중앙3면은 다시 시행을 하는 거죠? 원래 안 했다가. 예, 지자체별로 그 중대본과 협의해서 일주일 동안 5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 거리두기를 상향 조정을 중대본과 협의합니다. 그게 기준이 일주일 사이에 5명 이상이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저희도 보도를 했는데 경북에서는 이 캘리포니아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많다고요. 네네. 이건 왜 그런 거죠?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높고 항체 치료 효과 감소와 치명률이 높아서 이를 기준으로 해서 주요 변이와 기타 변이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주요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 남아공, 브라질이고 미국 캘리포니아는 기타 변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예, 주요 변이에 비해서 위험도가 낮는 것으로 분류되어서 일반 확진자와 동일하게 방역 조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에서 진행 속도와 중증화를 항시 모니터링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변이가 처음 확인된 것은 지난해 7월이었고요.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전파력이 20% 높고 항체 치료제 효과도 감소합니다. 국내에선 감염자 중에 90% 이상이 지역사회 감염이고 해외 입국자 중심으로 퍼지는 영국,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감염 양상과는 다릅니다. 우리 도에서는 2월 어성군 집단 확진된 명절 모임 감염과 3, 4월에 경산시 종교시설이나 보육시설 그리고 구미시의 사업장과 공공시설 관련이 캘리포니아 변이 바이러스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있는 이유로는 미국에서 한국 교민이 가장 많은 곳이 캘리포니아 주이다 보니 인천공항 입국이 많고 또 교류가 많아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변이 바이러스가 경북에서 많은 건 맞는데 물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도 높고 하지만 그래도 뭐 영국, 남아공, 브라질 이런 주요 변이 바이러스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일반 코로나19 방역과 똑같이 방역 조치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울산에서 문제는 이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수도권에서는 또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또 확산하고 있잖아요. 이게 또 언제 경북으로 올지도 몰라서 또 위험한 거긴 한데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또 강하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제의 효과도 좀
낮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변이 바이러스 유행에는 또 다른 대응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변이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지역 사회 내에서도 점점 더 확산되는 상황으로 우려됩니다. 네. 최근 전국 일주일 확진자 중에 한 16% 정도가 변이 바이러스로 나타나고 있고 5월 10일 오늘 기준으로 보면 국내 주요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 남아공, 브라질 순으로 61개국 총 808건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과 지자체가 합동 대응을 통해서 환자 발생이나 전파 억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도는 주요 변이가 총 37건으로 영국이 33건, 남아공이 4건입니다. 감염 경로는 해외 유입이 한 13건이고 지역 감염이 24건으로 포항시, 구미시, 경주시 지역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입국자를 자택이 아닌 시설에서 격리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은 우선은 격상된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광범위한 진단 검사와 접촉자 관리가 무엇보다도 확산을 차단하는 데 우선은 최선의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집단 면역이 형성돼야 되니까 백신 접종 맞는 게 중요할 텐데요. 접종률이 우리나라가 좀 낮은 상황이잖아요. 네. 네. 경북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요?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2월 26일부터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65세 미만 어르신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4월 1일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습니다. 1분기와 2분기 현재까지는 접종 대상자 41만 명 중에 1차 접종을 57.2% 정도 하였고 2차 접종은 10.7% 정도 접종을 하였습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한 16만 건, 화이자는 약 12만 건 정도 해서 총 27만 건을 접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 중에서 저는 지금 안 맞을게요 하는 어르신분들도 좀 많이 계시나요?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지금까지 이상 반응은 보면은 주로 뭐 근육통, 두통, 경증이 대부분이었고요. 코로나19에 걸리는 위험보다는 예방접종으로 얻는 이득이 더 많으니까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접종을 하는 것이 위중증 확률을 낮춤으로 몸의 컨디션이 좋을 때 충분한 이진을 통해서 접종을 하시기 당부드립니다. 네,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큰 코로나19 방역은 백신 접종을 많이 하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경북의 백신 접종 계획도 좀 알려주시죠. 네, 5월 현재는 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4일부터 국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물량이 공급이 되면은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2차 접종을 시작을 하고 본격적으로 60세에서 74세 어르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맨 먼저 65세에서 74세 어르신과 만성 호흡기 질환자를 현재 접종 예약 중에 있습니다. 6월 3일까지 예약을 하고 5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접종을 합니다. 이어서 60세에서 64세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선생님은 5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예약을 하고 6월 7일부터 6월 19일까지 거주지에 있는 가까운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예약 방법은 온라인 그리고 1339 콜센터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사전 예약을 할 수 있고 본인이나 대리 예약도 가능합니다. 네, 우리가 갖고 있는 휴대폰으로 한 5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검색창에 코로나 백신 예약 접종을 치시고 그다음에 본인 인증을 하고 거주 지역을 선택하신 뒤에 의료기관을 정하고 날짜와 시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6월 말까지 중앙에서는 12,000만 명을 목표로 접종을 하고 우리 도는 1, 2분기 대상자 98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한 접종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목표대로 잘 이루어져서 코로나19 집단 면역도 하루빨리 좀 형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상북도 감염병 관리과 최은정 과장이었습니다.